여기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어제가 170불 벌으셨고요. 오늘 지금 3시예요. 오후 3시. 근데 58불이면 약 7만 원 정도 벌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저녁 6시, 7시 되면 수익이 점점점 더 올라갈 테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도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렇게 60만 원, 2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야 돼?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20만 원 벌었을 때 몇 명이나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바로 2,000명. 2,000명이 들어왔을 때 2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1,000명 들어오면은 10만 원, 2,000명 들어오면 20만 원, 3,000명 들어오면은 30만 원. 그 수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RP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결과 달콤한 열매를 이렇게 맛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자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방법들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월 100만원 더 벌게 해드릴 아로스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제자님 모셨어요. 지금까지 직장인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퇴근 후에 잠깐 블로그 해서 돈 버는 제자님들 많이 모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육아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업주부 제자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닉네임 토닥토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업주부이자 경력단절 13년차. 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13년 동안 그럼 경력 단절 되셨고, 네. 이제 다시 한번 취업을 해보려고 하셨었나요? 그렇긴 했죠. 근데 네. 제가 다시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뭐 시간 제약도 있고, 그리고 워낙 오래 쉬었잖아요, 일을. 그쵸. 그래서 지금 다시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일단 무엇보다도 오전에만 할 수 있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경력 단절 되신 여성분들이 가장 느끼는 고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내가 그래도 육아하기 전에는 나도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이제 아이 키우고 나서 이제 사회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회들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셨던 게 어떤 것들을 찾으셨었나요? 부동산 투자라던가 뭐 주식이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네. 뭐 각종 모든 그리고 뭐 NFT랑 뭐 이런 것도 그냥 조금씩은 다 발을 담궜었거든요. 해볼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다 해보셨네요. 네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네. 뭐 아까 아이들 때문에도 시간 제약이 있는데 네, 그런 네. 거랑도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어가는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네. 좋죠. 그리고 일단 그냥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저 혼자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드센스를 좀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애드센스로 지금까지 총 벌었던 돈은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계산을 이번에 오는 것 때문에 한번 해봤더니 네. 10개월 동안 벌었던 돈이 한 150만 원? 10개월 동안 150만 네, 원. 그러고 나머지 이제 7개월? 아니죠, 5개월. 이제 네. 제가 이제 올인원 들은 게 5개월 됐으니까 네. 5개월 동안 벌었던 돈이 700만 원. 예전에는 한 달에 15만 원 벌었고, 맞아요. 이제는 120만 원씩 평균 네. 벌고 있으신 네. 건데 거의 한 뭐 8배 차이가 난 거네요, 한 달에. 네. 이렇게 갑자기 수익이 격동하게 됐던, 수익이 확 올라가게 네. 됐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게 확실히 제가 그 전에는 네. 글 썼던 거를 지금 이제 다시 처음에 썼던 거를 봤더니 음.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냥 정보였던 거예요. 그냥 계속 주저리 계속 길게 쓰고, 근데 대신 사람들이 체류는 오래 했는데 네. 거기에 전혀 광고 클릭이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버튼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저한테는 수익이 들어올 게 별로 없었어요. 글을 잘 써도 돈은 안 된다. 그거였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글 정말 잘 쓰고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 갖다 주면 난 무조건 돈 벌겠지.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돈 벌려면요,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그 노하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글 잘 쓰는 것보다도 글 못 쓰더라도 이 노하우만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이게 주변에서도 다 말씀하시는 게 거의 비슷하게 해서 되게 놀랍긴 한데 이제 보면은 집에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변에 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방향이 맞나? 나 하루 종일 솔직히 아이들 보내고서는 몇 시간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하루에 1달러 막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차라리 아르바이트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저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블로그라는 게 수익이 안 되면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까지 포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하나 시작을 했으면 좀 끝을 보고 싶은데 이거 하다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를 뭐 같이 해볼래? 뭐 다른 거 좀 해볼래? 했는데 나 그냥 이거 일단 해볼래. 이거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걸로 다시 도전을 하는데 일단 이걸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도 뭔가 엄마가 새로 뭔가 시작을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엄마가 또 그거 안 하고 또 다른 거 한대. 약간 이러면은 좀 제가 그것도 그렇고 뭐 하나를 시작을 했으면 좀 끝을 내야지 싶은 마음에 계속 했죠. 그러다가 수익이 딱 나섰을 때 그때가 얼마였어요? 가장 처음으로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 했었을 때.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그때 한번 하루에 갑자기 숫자가 막 바뀌는 거예요. 수익 숫자가. 그래서 진짜 오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여태까지 막 10달 막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렇게 하루에 한 달러도 안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루에 그때 번 게 160달러? 하루에 160달러를? 네, 하루에 160달러 막 이렇게 벌었거든요. 네, 하루에 1달러밖에 못 벌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너무 놀라서 그날 진짜 정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힘들어도 계속 뭔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목표가 처음에는 에드센스를 시작했던 게 남편도 이제 회사 다니는 게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편도 퇴직을 좀 빨리 시켜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이제 막 도서관 가서 막 부동산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막 여기저기 전국 지방으로 다 다니고 막 이랬다가 지금은 이제 남편 월급을 이기고 싶다. 네. 연봉을 뛰어넘고 싶다. 남편 연봉을 뛰어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경력이 단절되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내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그래도 남편보다는 연봉을 일단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그게 지금 제 목표예요. 그래서 남편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제 친구 중에는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력 단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를 위해서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이 내가 돈을 더 잘 버니까 너는 나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분이 매우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 느꼈던 모멸감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내 돈 벌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 그 상황이랑 비슷한 건가요? 신랑이 뭐 그렇게까지 뭐 그거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 혼자 제가 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쨌든 나가야 될 뭐 생활비랑 이런 거는 있는데 그게 다 나가는데 막 좀 돈을 받아 쓰는 느낌이라 그럴까? 생활비랑 공통으로 같이 쓰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집에서 육아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그게 하루 종일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도 보고 어쨌든 아이 다 케어해야 되고 아이 숙제 봐줘야 되고 할 일은 되게 많은데 그게 제 월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싫은 거예요. 제 통장에 돈이 꽂혔으면 좋겠는데 꼭 받아 쓰는 느낌이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벌고 말지 약간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대표님 목표는 언젠가요? 남편의 월급을 뛰어넘는 그 시점. 올해 24년 안에. 올해 안에 열심히 해야 돼요. 빨리 해서 돈 많이 벌으셔야겠네요. 좋습니다. 아까 그리고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160달러를 벌었던 그 키워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힘들지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제가 아파트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때 공고가 나와 있었어요.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신청하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뭐 하면은 뭐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네 해가지고서는 관련해서 그거를 글을 썼었죠. 그러셨구나. 이 영상 제가 예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22년에 유튜브로 한번 찍었어요. 저 아파트 살 때 아파트 그 전단지 있는 거 보면서 유튜브 영상 찍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딱 그 상황인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본 것만으로도 어떤 분은 거의 20만 원 번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럼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또 이런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은 어디 있을까요?
근데 늘 말씀 주시는 게 버스. 버스 좋죠. 버스에도 붙어 있고, 뭐 지하철에도 붙어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우계 광고판이라던가, 네. 근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각종 뭐 SNS에서도 뭐가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할인이라던가, 맞아요. 네.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의외의 키워드에서 저도 약간 나온 게 있었는데, 근데 정말 다양하게 써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갑자기 매출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이게 돈이 돼? 네. 라고 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걸 안 썼으면은 난 평생 몰랐던 거고. 네네. 그렇죠. 한 번씩은 해보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제자님처럼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것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루에 16만 원을 버셨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제가 1월 달에는 목표했던 200만 원을 찍었거든요. 1월에 200만 원. 근데 그게 이제 올인원 강의 듣고 5달? 네. 5달 됐을 때 딱 200을 찍었고, 네. 근데 저도 올인원 강의 처음에 들었을 때는 3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30만 원대?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달에 이제 뭐 130 찍고, 그러고선 2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째 달, 둘째 달은 30만 네. 원 갔고, 네. 셋째 달부터 이제 수익이 뛰기 시작을 해서 네. 100만 원 넘어갔고, 네. 이제 5달짜리부터는 200이 넘어갔고, 이제 미래에는 남편 연봉을 뛰어넘을 거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수익이 막 발생을 하면 이게 적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번다는 건 상당히 큰 수익인데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누군가가 뭐 제자님을 인정해 준다거나 좀 뭔가 좀 나 뿌듯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했던 게 이제 아이 학원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달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뭐 아이 둘이다 보면 학원비로도 제법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드나요 보통? 저는 그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냥 진짜 기본적으로 안 시켜도 보통 100은 들어요. 아이 2명 키울 때요? 1명 키울 때? 2명인, 거의 한 명에 거의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저도 최소한 안 보내려고 해서 한 건데 네. 기본적으로 별거 안 해도 워낙 이제 학원비 단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그렇죠. 네. 요즘에 피아노 학원이 한 30만 원, 40만 원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근데 네. 그 주 몇 회냐에 그건 따라서 다르죠. 다르긴 네, 하겠지만 네, 네, 네. 이제 아이가 뭐 태권도도 다니고 싶고 뭐 미술학원도 다니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보내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애드센스로 좀 돈을 벌어보자 했다가 이제 아이한테 태권도를 지금은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미술학원을 보내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거 빨리 좀 돈 원래 한 달에 15만 원 막 이렇게 벌었으니까 네. 그럼 내가 한 달 일하면은 뭐 학원 하나는 보낼 수 있겠네 했다가 갑자기 이제 하루에 학원비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계산을 학원비를 계산을 하시는구나. 갑자기 하루에 학원비가 이막 15만 원 벌면 학원비 하나 한 달 거 이제 벌었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때 수익 인증 남긴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아로스님 덕분에 아이 학원을 보내는데 근데 그때 너무 약간 찡했던 게 아이가 보통 다 다른 애들은 다 태권도 가고 하면은 자기 혼자 이제 남아있잖아요. 그쵸, 어린이집에.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부러웠나 봐요. 몰랐는데 네. 자기도 뭐 다니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길 가다가 제가 미술학원 갔던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네. 손잡고 미술학원 데려다 주는데 그냥 동네방네 보는 형아마다 나 미술학원 간다. 나도 이제 드디어 간다. 나 그 조그만 애가 나 미술학원 간다 이러고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래서 벌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너 또 뭐 배우고 싶냐고 이제는. 엄마가 해줄게. 이제는 이러다가 좀 있으면 영유도 영어 지원도 보내고. 영유도 보내겠는 거예요. 영어 지원 거의 마지막 레벨 아니에요? 영유는 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많이 벌어야 엄청 많이 되죠. 벌어야 되죠. 네. 월 300이었나요? 다 엄청 다르긴 비싸던데? 해요. 다 달라요. 달리긴 한데 네.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데는 적은 데는 그래도 한 150 정도? 그렇구나. 아이가 원한다면 영유까지도 보낼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니까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비싼데 사교육에 뭐 그렇게 돈을 들여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냥 이걸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되게 돈이 많아. 그러면 애가 좀 보내면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은 안 보낼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혼자 그냥 위로를 했던 거예요. 굳이 필요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많으면 보내지. 그럼 내가 돈 때문에 못 보냈던 거구나. 그쵸.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보내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더라고요. 그쵸. 이제 내가 능력만 되면 아이가 원한다면 뭐 미술 하고 싶으면 미술하고 음악 하고 싶으면 음악하고 뭐 태권도 하고 싶으면 태권도 하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네, 공부하고 네. 싶다는데 그걸 막고 싶은 엄마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집은 좀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학원을 엄마가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학원을 가고 그 학원 나랑 안 맞아. 그냥 나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 라고 했대요. 제가 엄마한테. 몇 살 때? 그때가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때 너무 고마웠대요. 그러니까 보내주고는 싶은데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보냈지만 아이가 그걸 안 하고 혼자 공부한다고 하니까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보통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그 누구 어떤 엄마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또 제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 학원하고 수학 학원 두 개 다 가고 싶다. 나 공부 많이 하고 싶다 하는데 솔직하게 말했대요. 내가 엄마가 이 두 가지는 같이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만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마음이 찌었다고 하시는 엄마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을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 근데 그걸 이제 달성을 하시니까는 그때 너무 마음이 막 뿌듯하셨을 것 같다. 사실 내가 먹고 내가 쓰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 먹고 쓰고 할 때 더 뿌듯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가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공부 학원을 보내달라는 아이는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쵸. 그런 거는 쉽진 않아요. 그건 많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자님께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셔서 우리 아이들도 학원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160달러 20만 원을 벌기도 하셨지만 또 수익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더 올라가셨는데 그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나요? 지금 저는 이제 원래 말씀을 주시는 다음은 숨만 쉬어도 저품질이라고 해서 네. 저도 그냥 숨만 쉬었는데 또 저품질이 와서 네. 제법팬이라서 다음에서는 활동되는 게 없어요. 죽었군요, 블로그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되게 웃으면서 말했지만은 처음에는 저 올인원 강의 듣기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수익이 솔직히 한 달에 하루에 뭐 10달러 이러고 버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5달러 이게 안 지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거. 네. 같고. 그때는 되게 속상했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개똥이 그 누렁이 비유 들어졌던 거. 누렁이 네네네. 그래서 정주지 말아야 되는 블로그라고.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할머니들이 어떤 특정 그 강아지한테 이름을 안 지어줬대요. 근데 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애들은 다 누렁이고 뭐 개똥이고 다 이름이 있는데 왜 쟤만 이름이 없어요?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제 복날을 잡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정이 들고 그 정이 들면 복날을 못 잡으니까.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블로그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정말 다음 블로그를 사용할 때는 정을 주면 안 된다. 네. 이 비유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 말씀을 주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버려. 너 복날에 가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쪽은 거의 이제 치중을 안 하고 네. 이제 외부 유입으로 네이버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기존에 썼던 글들을 그냥 네이버 쪽에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강의에서도. 네. 똑같이 거기에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써서 올려놓으면은 거기를 통해서도 제 티스토리로 방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걸로 지금은 대부분이 그쪽에서 유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티스토리에서 썼던 글을 그대로 네이버에 쓴 건가요? 근데 그대로 쓰면은 거기서 이쪽으로 잘 안 넘어오니까 일부 내용은 조금은 빼고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약간 이제 사람들이 진짜 구미가 당길래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에서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끊어버리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게.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티스토리 넘어올 때 약 한 몇 명 정도 하루에 방문을 하나요? 저는 근데 맨날 이슈 블로그여가지고 생각보다 유입은 많이 있어요. 막 잘 들어오는 날에는 뭐 8,000명, 8,000명, 네, 6,000명 이렇게도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더 힘든 부분은 뭐냐면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다 넘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쵸. 이거도 어쨌든 한번 클릭을 해야지
제 쪽으로 넘어오는 넘어오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는 거니까 거기서 좀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 8,000명 정도 수익이 나오면 여기서 돈이 꽤 잘 나오겠네요. 이것도 키워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는 단가가 높고 이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라면은 그래도 좀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그 블로그 상에서도 다 해결을 할 수 있거나 네. 굳이 행동 키워드라던가 뭐 신청하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제가 그것도 고민이에요. 아,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 그 자체만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넘어오지 않는다. 항상 부족한 결핍 상태 한 가지는 만들어놔야 내 블로그 넘어온다. 요게 꿀팁인 것 같아요. 8,000명 자체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근데 이 8,000명을 가지고 적어도 막 2, 30만 원 하루에 벌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만 원 벌고 그럼 그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글쓰기 실력이 아니라 글 구성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음 블로그가 궁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퀘스천 마크가 해결이 되는 순간 수익이 2배, 3배 뛰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100만 원 이상 벌면 제가 이제 초대를 드리잖아요. 그때 뭔가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나요? 예. 네, 저희가 그 12월 달에 챌린지방이 있어요. 월 100만 원 이상 해서 매일매일 글을 올려가지고서는 수익 인증을 하는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단톡방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뭐 CTR 솔직히 분석도 안 했어요. 클릭률 같은 네, 거. 네. 뭐 언제 이렇게 강의 때는 들었는데 이게 제 거가 안 된 거죠. 그냥 보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아 CPC 저런 게 있구나. 근데 그거랑은 이제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아 저런 게 있네 하고서는 네. 강의 내용은 내용인 거였는데 거기에서 그 단톡방에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면서 정말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RPM은 어느 정도 나오면은 네. 높은 거네요. 뭐 CPC는 좀 많이 낮은 편이네요. 그러면서 그 화면 모바일 화면에서도 애드센스 보는 거 그때 그거를 좀 많이 배우고 되게 네. 좋은 팁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어떤 분이 12월 챌린지방에서 누가 인터뷰 나가면은 샤라웃 해달라고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아, 너무 감사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네. 그때 그 닉네임 기억나시나요? 근데 거기서 정말 도움 많이 주신 분들은 상영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흑색책님도 계시고, 뭐 이준 아빠님도 계시고, 네, 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샤라웃 해달라고 하신 분은 다른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무슨 시상식 느낌이 드네요. 아, 그러게요. 근데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월천 찍고 나서 나왔어야 되는데. 월천도 좋지만 네. 월 100, 200이 더 현실적이니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우리 아베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1년 동안 블로그 수익이 막 내가 이렇다 자랑할 만큼도 나지 않았고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어서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나요? 제가 아로스님 영상에서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네, 롱테일 키워드만 설명을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이슈부터 해라. 롱테일 해서 수익 안 나면 그거 다 못 버틴다. 그러면서 만약에 롱테일을 1년 동안 잡고 있었다. 돈이 안 들어오는데도 블로그를 잡고 있었다 하면 뭘 해도 성공할 거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네. 거의 1년이 다 되게 한 10개월을 그렇게 혼자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었는데도 수익이 안 났었거든요. 별로. 네. 근데도 되게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혼자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어떤 말이었냐면은 끈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 작심삼일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단순히 막 도깨비방망이 뚝딱 하듯이 그냥 한번 딱 두들기면 하루 만에 100만 원 숨기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을 하고 또 배우고 학습하는 만큼 배워서 돈이 벌리는 거고 돈이 벌리면 재미있어서 블로그를 더 하게 되고 더 큰 돈 벌게 되고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인데 그런 거 지금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정석 방법대로만 간다면 무조건 그 롱테일 블로그 방법대로만 한다면 진짜 돈을 못 벌어요. 10만 원 번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10만 원 못 버는 분도 많아요. 한 달에 10,000원밖에 못 버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게 정석 방법.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끈기 있게 했다는 거는 진짜 한 우물을 정말 오래 깊게 팠다. 그래서 그 정도의 열정과 끈기라면은 야 이거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맞아요. 내가 정말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셨던 거였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그냥 될 때까지 하면은 그거는 성공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말에 되게 많이 위안을 받았었어요. 우리가 하나를 깊게 파면 결국에 거기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블루오션이든지 레드오션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래서 제자님이 그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끈기 어디 안 가거든요. 앞으로 또 1년 하면 그 뒤에는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너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이 애드센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 자본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은 이거는 수익을 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인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이거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가격이라던가 이게 좀 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애드센스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건 너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해봐 이러고, 심지어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도 제가 막 이렇게 뭐 이제 버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나도 할 수 있니? 그래서 저희 막 아빠도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 승인부터 받고 와. 일단 기초 자격증 따고 와. 네. 승인부터 받아야지. 네. 그래야지 그 다음 강의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부동산하고 주식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내가 뭐 열심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매도하는 가격을 뭐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분위기나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네. 뭐 대출이라던가 금리가 이게 안 좋으면 또 힘든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네. 솔직히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제가 깊게 해본 건 아니지만, 모든 게 다 깊게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얘는 내 자본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되게 추천을 해도 다른 건 되게 잘 안 되면은 되게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나면은 모든 게 다 추천해 주신 사람 탓. 이게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렇죠. 잘 되면 본인 탓.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미안한데, 애드센스는 일단 추천을 해도 네. 만약에 잘 되면은 잘해서 잘 된 거고, 못하면은 본인이 조금 덜 분석을 하거나 덜 글을 썼거나, 이거는 주변 환경이랑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내가 이제 어떻게만 운영 방식만 바꾸면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애드센스라는 게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 자본을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욕심이 있는 분들, 경제적 자유를 더 누리고 싶은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현금 흐름 없이 그냥 막 투자를 하면은 마음이 막 조급해지잖아요. 맞아요. 주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그리고 나서 오히려 물타기라고 하죠. 저도 주식 용어 조금씩은 아는데 떨어졌을 때 더 돈을 부어서 평단가를 더 낮추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러려면 결국에는 내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 근데 당장 내 생활비가 떨어지고 있다? 그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 떨어질 때는 IQ가 2자릿수가 된다 라는 말도 많아요. 왜냐면 사리분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현금 흐름이 있으면 맞아요. IQ 3자리로 버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 만드는 거,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 들어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돈을 얼마나 벌고 있든 간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그 국민연금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애드센스 충분히 너무 매력있다. 여러분들은 들어서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맞아요. 이거를 듣는 것 자체도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들으시는 거고, 어쨌든 뭔가 무료 강의라던가 뭐 승인 강의를 듣는 것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것조차 안 듣고 제가 진짜 그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많이 이제 수익 얻고 힘들 때마다 좀 약간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네. 시 구절인데, 뭐 흔들리지 않은 피는 꽃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이 있는데 막 그런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꽃이 안 피는
열매는 없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무화과가 있더라고요. 무화과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열매 자체가 꽃이고 생긴 형태가 좀 달라서 그게 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무화과 그냥 열매로 보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꽃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자기가 열매로 되려고 이 안에서 성장을 하고 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더라도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수익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내 내면에서는 되게 큰 에너지를 쌓고 있고 지금 좀 더 단단해지고 있다. 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 기간이 거치고 또 단단해지고 하면 결국에는 열매가 될 거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제자님들로 지금 하는 모습들이 조금 어렵고 조금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과정들이 거치고 단단해지면 결국에 우리 제자님들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그 말씀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자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 10개월 동안 혼자 열심히 맨땅에 헤딩을 해보셨으니까 10개월 동안 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 제자님의 그 말씀 잘 귀감이 되는 말씀 잘 듣고 우리 제자님들도 오늘도 이 영상을 듣고 아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블로그가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과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토닥토닥 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로스 토닥토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